자, 이번 시간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제 열심히 잘 푸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 답을 잘 맞춰봅시다. 형성평가는 1차 지필평가에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고 열심히 답 맞춰서 지필평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와 같은 글이 뭐예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사 중심으로 장면이 구성된다. 맞죠?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들 많이 나와야 되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사건을 직접 보여준다. 이게 소설과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주로 내레이션을 통해 인물의 내면이 드러난다. 내레이션을 통해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책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주로라는 말이 잘못된 거야.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거지 주로 내레이션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내레이션은 특별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나 이런 걸 드러내 보여주고 싶을 때 특별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런 촬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소는 원리를 이전에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있으니까 이해를 훔쳐야겠다 생각을 했겠지. 지소는 현재 아빠도 없고 가족이 같이 살 집도 없는 상황 맞죠? 지소는 개를 훔치기 위해 채랑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개를 훔쳐 나가지. 지소와 채랑은 갑자기 나타난 방해자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는 줄 알고 속상해야 한다. 여기 수영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어디를 혼자서 그렇게 막 다니냐? 이러면서 원리를 발로 이제 원리의 목줄을 탁 하고 밟는 게 수영이었잖아. 여기 지금 갑자기 나타난 방해자가 아마 수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영이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알고 속상해 했었지? 그지? 지소와 채랑은 먹이로 원리를 유인하여 마르쉐를 대문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성공한다? 문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수영이한테 잡히잖아. 원리가. 그런 다음에 밑에를 읽어보면 수영이 원리를 안고 주위를 들려보며 대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문 밖으로 못 나온 상태에서 원리한테 딱 들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 자,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지소가 개를 훔치려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답 다 아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답만 찾을게요. 원리를 키우려면 집이 필요해서 집이 있어야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히 살 집을 구할 방법이기 때문에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한 집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뭐예요? 답 4번이죠. 4번. 정말 어린아이다운 생각인데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놔서 그래서 집이 필요했고 그래서 평당 500만원짜리 집을 찾았던 거지. 네, 평당 500만원짜리 이제 집이라는 걸 부동산에서 보고 그 집을 사기 위해 이제 개를 훔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앞에 문제에 좀 보충했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 내려갈게요. 영화를 편집할 때 기억을 사용하는 경우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이 뭔가 보니까 몽타주라고 되어 있죠. 기억은 몽타주라는 촬영 편집 기법입니다. 한 장면에 다른 장면을 끼워 넣을 때, 다른 장면 잠깐 들어갈 땐 뭐라 그래? 인서트라고 그랬었지? 배웠던 거니까 잠깐씩 보면. 앞장면에 뒷장면을 포개어 나타낼 때, 뭐 오버랩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특정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조그만 화면을 쫙 확대해서 보여주려고 할 때 클로즈업 얘기하는 걸 것 같고,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이어붙여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게 바로 여기 62번 씬에서 나온 몽타주, 이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장면을 자르듯 분리하지 않고 앞장면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다른 장면, 이것도 오버랩이네?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촬영 기법 설명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답은 4번.
자, 이제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이 글의 노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소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서 좀 들어주죠. 지소의 계획대로 전단을 만들자고 했고, 처음엔 지소를 경계하다가 점차 지소에게 마음을 여는 인물, 아들이 남기고 간 원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지소가 원리를 훔쳤음을 눈치채고 있으나 어디서 눈치챈 게 나왔어?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았어요. 원리를 찾을 생각에 지소의 요구를 들어준다. 자, 요게 답이겠네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셨을 거야.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지소가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막 이러니까 조금, 지소를 그러니까 지소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는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게 여기 원리를 훔쳤다라는 걸 눈치챈다는 표현은 나타나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아닌 걸 고르면 또 나머지 1, 2, 3, 4가 다 맞으니까 가장 아닌 걸 고르면 5번을 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6번 문제. 나에서 지소가 노부인을 찾아간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답을 아니까 문제를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답을 바로 찾아볼게요. 원리에 대한 사례금 협상하기 위해 노부인의 원리를 잃은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원리를 훔쳐간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원리를 찾는 전단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원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답 뭐예요? 답은 4번이죠. 아, 전단이 붙어야지. 그 사례금도 500만 원 이래갖고 전단이 붙어야지 저희가 걔 찾았어요 이러고 사례금 받으러 갈 텐데 노부인이 전단을 안 만들어. 그래서 전단 만들라는 조언을 해주기 위해 찾아간 거였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이 뭔가 앞에를 보니까 인서트를 얘기하고 있네요. 기억은 인서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특정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군. 그랬어. 윤서호라는 인물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일부러 삽입한 장면 맞죠? 그 다음에 2번. 노부인이 말하는 이야기에 그 뒷이야기에 주목을 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과거 회상 장면으로 서서히 전환할 때 사용하는 기법. 이거 오버랩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오버랩 설명이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지소가 보고 있는 그림의 화가와 원리의 방울 목걸이에 새겨져 있는 윤서호라는 인물이 바로 동일인물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이 없으면 66번 씬에 제시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관객들은 지소가 윤서호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겠군. 지소가 윤서호라는 이름을 익히 앞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66번 씬에서 그 목걸이에서 한번 봤잖아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그런 이유를 이제 그 앞에 장면을 그냥 넘겨버린 관객들은 모르니까 여기서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오버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니은의 이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니은 제일 마지막 줄에 손에 들고 있던 전단을 뒤로 감춘다 부분이에요. 왜 지소가 전단지를 뒤로 감췄느냐? 바르게 묶인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자신의 정체를 들킬 것 같은 두려움, 니은, 아들을 잃은 노부인의 슬픔에 공감이 되어서 맞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전단을 감추진 않았겠지. 과거 노부인의 아들이 가출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원리가 노부인의 아들과 관련되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여기서 알게 되잖아. 그 윤서호라는 인물이 노부인의 아들이었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되니까 일단 이게 맞고. 노부인의 사연도 모르고 사례금 받으러 온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것도 맞죠. 나머지가 좀 애매모호해도 어쨌든 확실하게 리을과 미음이 맞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저 위에 9번 올라가 보자. A와 B에 들어갈 지시문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앞에 보니까 A 부분은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소가 그게 이렇게 머뭇거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 머뭇거리는 장면에 당당하게 숨차듯이 다정하게 한숨 지으며 당황하며 중에 어떤 걸 넣어야 될 것 같아? 지시문으로? 뒤에 보니까 지소가 우리 아빠 얘기를 꺼내잖아.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랬을 때 좀 당황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게 좀 상상이 가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시문은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B까지 마저 봅시다. B 부분은 지소가 500만 원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바로 얘기를 한 거겠지. 그지? 이것도 딴 건 조금 어색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그 금액을 뭐 얼마나 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얘기하게 된, 갑자기 뭐 큰 소리로까지는 모르더라도 갑자기 얘기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기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쪽에다 쓸게요. 이 글은 지금 우리가 읽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보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에는 학습활동 생각 펼치기에 나오는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희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부분은 희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 글과 보기, 시나리오와 희곡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맞지? 시나리오, 희곡 둘 다 극갈래여서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자유롭다. 시나리오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희곡은 시간, 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바로 틀린 걸 찾을 수 있었네. 이 글, 시나리오는 보기, 희곡과 달리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렇죠? 시나리오는 제약이 없고 희곡은 제약이 있고. 4번,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이 현재형으로 제시되는 거 맞습니다. 알아두시라 그랬고요. 이 글과 달리 보기는 관객을 실제 공연되는 극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희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강백의 결혼도 그렇지만 관객에게 다가가서 방백이라는 대사를 통해 관객의 뭐 넥타이를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실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관객이 앞에 있으니까, 연극을 보기 위해 눈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맞고 틀린 건 2번. 11번 내려갈게요. 이 글에서 대포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거, 대포 그 노숙자 아저씨 얘기하는 거예요. 노숙자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역할이 바로, 노숙자 아저씨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했지. 그래서 또 지소가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의 가치를 알려주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삶의 다양한 형태를 알게 해주고 지소에게 정신적 지주로 작용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 5번. 지소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2번, 정연이 승합차에서 살며 동네 부근을 떠나지 않는 이유.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죠? 살만한 곳이 없어서 곧 집을 마련할 것 같아서,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어서, 지소의 학교 주변 가까이 있어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집을 나간 남편이 찾아오지 못할까 봐서. 답 뭐예요? 답 5번이죠. 4번처럼 핑계를 대긴 하지만 5번이 이 지손의 엄마가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지손의 아빠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주일만 기다렸는데 지손의 아빠가 안 돌아오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여기를 떠나면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일주일만 참자 이래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 13번 문제. 이 글에서 지소와 정연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 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 중요합니다. 계기를 마련하는 소재를 찾아 이어절로 쓰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요. 지소가 뭘 읽고 나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정연이와의 갈등도 없어지느냐. 바로 다 부분에 보면 아빠의 글이 나와요. 아빠가 엄마에게 남겨주고 간 편지가 나오는데 그 아빠의 글을 우연히 읽고 일주일만 기다려줘. 정말 미안해. 뭐 이러는 글을 읽고 나서 지소가 엄마인 정연이 그래서 일주일 그러면서 이 동네를 못 떠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는 바로 아빠의 글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니은으로 볼 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은 아빠의 글이었습니다. 아빠의 글을 잘 읽어봤을 때 기억, 지소가 그놈의 좀만 또 일주일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엄마가 일주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주일의 의미를 잘 몰랐었죠. 어쨌든 일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1번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 2번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기간, 3번 지소네가 빈집에서 지내는 기간, 4번 아빠가 돌아오기까지 걸린다고 한 기간, 5번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는 데 걸리는 기간. 자, 답 4번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15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A 부분은 운전석에서 차열쇠를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는 정연이에요. 승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신경이 곤두서 있는 장면 맞지요? 그 다음에 B 힘들어도 좀만 참자. 상대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할 거라고 믿으면서 한 말이야? 지금 지소랑 막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정연이가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도 좀만 참자, 응? 이러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잖아. 불가피한 상황을 상대방은 지소인데 지소가 이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믿으면서 얘기한 장면은 아니었어요. 믿고 있는 건 아니야. 지소한테 이제 지금 설명을 못했으니까 지소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빠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제발 일주일만 좀 기다려줘 뭐 이렇게 지소가 이해 못할 것을 알긴 하지만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도 파악해볼게요. C. 억지쟁이, 불만투성이, 심술만 잔뜩 뿌리고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이러면서 자신에게 귀책을 따지는 상대방 지소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 인신공격이라고 봐도 되겠죠. 억지쟁이, 불만투성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D.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우고 지소가 막 이제 불평하는 상황이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운운하며 상대방, 엄마를 공격하고 있는 장면 맞지요? 그 다음에 2. 울먹이며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이러면서 아빠 그리워하고 있는 장면 맞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답 2번으로 고를 수 있었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랑은 물질적인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는 인물이야. 거기 가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지소가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할 거야?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어. 그런 부분 보면 채랑이 순수하고 좋은 친구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소와 노부인은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렇죠? 지소는 아빠를, 노부인은 원리를 기다리지. 3번 지소는 처음부터 원리를 돌려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려고 했던 거야.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야. 처음에 돈 500만 원 필요해서 원리 훔쳐왔는데 뭘.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답이고 4번 지소는 원리가 자신과 같이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려보내기로 한 거야. 누군가가 기다리는 집이 필요하다. 원리도 노부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라고 깨달은 거고 5번 지소는 생일 파티를 목표로 집을 산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생일 파티를 안 하기로 한 거야. 그치 마지막에 집이란 가족이 함께 지내야 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지 그냥 돈만 목표로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한 돈만 목표로 하는 건 집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7번. 이 글에 드러난 집에 대한 지소의 인식 변화. 집은 가족끼리만 살 수 있는 공간이다. 야, 이런 국어 지문에 이런 이런 거 나오면 보통 틀릴 때가 많아. 여기도 뭐 가족끼리 사는 공간이긴 하지만 가족끼리만 살 수 있는 공간 아니고요.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이런 걸 깨달았지. 집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 돈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공간,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공간 사실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글로 파악해 봤을 때 집에 대해서 지소가 생각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거야. 지소의 입장에서 생각이 이렇게 변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계속 봉고차에서 살아갑니다. 자, 17번의 답은 2번. 18번. 이 글을 영화로 연출할 때 지시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90번씩 가에 나와 있는데요. 돈을 받는다 라고 쓴 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주도록 한다. 그 부분을 확대한 다음에 클로즈업이라고 그러죠. 확대한 다음에 돈을 받는다 이렇게 줄을 쭉 긋는 장면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면 좋겠지. 그지? 맞고. 90번 씬에서 차량역을 맡은 배우에게 천진난만한 표정이 잘 드러나는 연기 뭐 그런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97, 98번 씬에는 노부인의 엄격한 성격만 돋보이도록 레스토랑의 조명을 넓게 꾸미도록 한다. 위에서 바로 얘기했는데요. 뭐뭐만 나오면 요게 틀릴 때가 많아요. 뭐 엄격한 성격이긴 해. 하지만 98번 씬 끝부분에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 주마 원리 산책시켜줘라 뭐 이런 부분 얘기하는 장면 보면 너무 엄격하기만 했던 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100번 씬에서 일을 마친 정연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므로 차 문 여는 소리 효과음 넣어줘야겠고요. 생일 선물로 특별한 도시락 받은 것이므로 잔잔하면서 감동적인 배경음악 넣으면 좋겠죠. 학습활동에서 4번, 5번에 해당되는 건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기억에 담긴 의미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이 뭔가, 기억 도시락이네요. 엄마가 지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담긴 예쁜 도시락이었어요. 자, 아버지의 귀환에 대한 암시, 원리를 돌려준 것에 대한 보상,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매개체, 지수와 정연의 갈등 해결의 계기, 생일 파티를 포기한 것에 대한 위로. 답 몇 번입니까? 자, 교과서에서 배웠죠? 3번.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 엄마 정연이가 딸 지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엄마의 사랑을 딸이 깨닫게 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도시락이. 지소와 정연의 갈등 해결의 계기는 아까 아빠의 글이라고 나왔었어요. 자, 20번. A와 B에 각각 해당하는 인물을 쓰래. A는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수가 한 말이거든? 원리한테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랬으니까 원리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야? 노부인.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가 기다리는, 지수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빠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형성평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